전국에서 치매 유병률이 가장 높은 전남 지역에서 노인 실종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이 개발돼 성공적인 운영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강아지인 유기견은 늘고 있지만 보호소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역 유기견 실태와 보호 대책에 대해 집중 취재했습니다. 지역에서도 포켓몬고 열풍이 뜨겁습니다. 도로가나 운전 중에 게임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각종 사고에 노출되기 쉬워 경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수시가 올해 관광객 1,400만 명 유치에 나섰습니다. 국제 버스킹 페스티벌 개최와 마이스 산업 활성화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매 유병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남 지역에서는 매년 200건이 넘는 치매 노인 실종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이 개발돼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보건소 직원이 한 어르신 손목에 전자기기를 채워줍니다. 언뜻 보기엔 시계 같지만 GPS 기능이 있는 단말기입니다. 치매 노인이 거주지를 벗어나거나 실종될 경우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철새나 야생동물 추적 기술을 응용해 개발한 장비로 내년까지 전남 지역에서 시범 운영됩니다. 단말기를 보고함에 따라서 정확한 위치가 GPS 값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구조 활동에 훨씬 큰 효과가 있습니다. 비슷한 기능을 갖춘 배회 감지기가 있지만 분실 가능성이 크고 자주 충전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이용률은 크게 낮았습니다. 새롭게 개발된 위치 추적기는 한 번 충전으로 길게는 2개월 동안 사용이 가능하고 경찰과 보건소 담당자가 배터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실종 시 생사 여부와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겨울 같은 경우에는 지체되면은 저체온증이라든가 해가지고 사망하는 경우들이 이렇게 종종 있거든요. 즉시 출동을 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찾아서. 도내에서 접수된 치매 노인 실종 건수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260건을 넘어선 상황. 전라남도는 실종 경험이 있는 치매 노인 100명에게 위치 추적 단말기를 보급한 데 이어 올해는 시범 운영 대상을 300명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버려지는 강아지, 유기견이 한 해 광주 전남 지역에서만 5천 마리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보호소가 턱없이 부족한 데다 새로 만들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개소 4년째를 맞은 여수 농업기술센터 내 유기견 보호소입니다. 46제곱미터 너비, 조그만 창고 정도 크기에 개 40여 마리가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입양을 원하는 시민들에게 무료로 분양하고 있지만 워낙 버려지는 개들이 많다 보니 1년 내내 숨가쁘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고질적이었던 동물 학대 말썽이 사라진 것은 공공보호소의 가장 큰 소득 중 하나입니다. 이 보호소 설치 전에는 동물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여러 가지 학대 문제로 많이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보호소 설치가 되고는 이런 민원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적은 규모나마 공공시설을 갖춘 곳은 전남에서 여수가 유일합니다. 동물 애호가들이 협회를 결성해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는 순천 유기동물 보호소. 다리뼈가 으스러진 강아지에 하반신이 마비된 고양이 등 치료가 필요한 동물들을 포함해 모두 400여 마리나 보호하고 있지만 시의 지원은 마리당 4만 원과 열흘간의 사료값이 전부입니다. 열흘 이후에는 안락사를 시키는 것이 관리 기준이라는 건데 그러지 않으려면 자부담으로 길러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실제로 한 달에 저희 애들이 먹는 키로수가 사료 키로수가 2,500kg예요. 2,500kg를 한 단체에서 개인이 지원 없이 감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순천시도 보호소 신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 민원의 우려로 건립 위치 선정부터가 만만치 않습니다. 한 해 버려지는 강아지들은 여수와 순천 지역에서만 줄잡아 1,500여 마리. 유기동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보호 대책과 공공시설물의 확대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여수시가 올 한 해 관광객 1,400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여수시는 국내와 지역 관광이 감성, 체험형으로 변하고 있다고 보고 올해 국제 버스킹 페스티벌, 섬과 해양 관광을 활용한 프로그램 등 새롭고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마이스 산업 활성화와 단체 관광객, 전국 수학여행단 유치 등으로 올해 관광객 1,400만 명을 성공적으로 유치해 해양 관광도시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이 순천 서남사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이란 이름으로 순천 서남사와 해남 대흥사 등 전국의 사찰 7곳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현지 실사를 거쳐 내년 세계유산위원회 회의를 통해 등재 여부가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신라시대 창건된 것으로 알려진 서남사는 신앙과 수도 생활의 기능이 어우러진 종합승원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받아 현재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록돼 있습니다. 증강현실 게임인 포켓몬고 열풍 속에 지역 곳곳에도 이용자들이 밤낮 없이 몰리고 있습니다. 사유지 침범은 물론 운전 중에도 게임을 하는 등 사고 위험도 높아지면서 경찰도 비상입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앞 도로에 차량들이 비상등을 켜고 멈춰서 있습니다.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고의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장소, 이른바 포켓스탑으로 몰려든 겁니다. 포켓몬이랑 아이템을 찾기 위해. 여기에서만 잡을 수 있어서? 아니요, 대형사에도 잡을 수 있어요. 고개를 숙인 채 스마트폰에 집중하며 걷는 사람들은 물론 차를 갑자기 세우거나 운전 중에도 서행하며 게임을 이어가는 운전자들도 눈에 띕니다. 지금 길 갈 때는 아예 핸드폰 포켓몬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조심하라고 하긴 하는데 위험하긴 할 것 같아요. 목포 유달산 일주도로 등 주요 캐릭터 출몰 지역으로 알려진 장소마다 차량과 이용자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몰리고 있습니다. 달리는 차량에서 게임을 할 경우 이처럼 경고 메시지가 뜨지만 간단히 제거할 수 있어 실제 운전 중 게임을 막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역의 포켓몬 출몰 장소를 파악해 관리 지도를 제작하고 교차로에도 주의 운전을 당부하는 현수막을 내걸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신호가 오게 되면 운전자가 갑자기 차를 멈춰서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또 보행하면서 사용하다 보면 핸드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시야가 확보가 안 되고 증강현실 게임이 실제 사고로 이어지면서 경찰은 주요 게임 장소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운전 중 게임이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양 창의예술고 건립이 부지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을 확보하지 못해 또다시 늦어지게 됐습니다. 광양시의회는 지난달 20일 본회의를 열고 창의예술고 부지 변경에 따른 25억 원의 추가 비용 부담 변경 계획안을 부결하고 당초 계획대로 커뮤니티 센터를 리모델링해 예술고를 유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광양시는 이에 대해 커뮤니티 센터는 시민들의 이용 공간으로 남겨놓고 센터 인근 공원 부지에 예술고를 신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다음 달 의회 임시회에 추가로 비용 부담 변경 계획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혀 내년 개교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한파로 바다 수온이 낮아지면서 여수 지역 해상 양식장에서 양식어류 40여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계속된 한파로 지난달 24일부터 돌산읍 군내리 양식장 일대 바닷물의 수온이 4도 안팎까지 내려가면서 어린 물고기를 포함한 40여만 마리의 양식어류가 폐사해 4억 8천여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여수시는 여수 돌산 앞바다 쪽에 냉수대가 흘러들어 수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양식어류의 집단 폐사가 발생했다며 현재는 7에서 8도의 평년 수온이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형마트에서 판매한 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돼 통영 지역 굴 경매가 이틀 동안 중단된 가운데 여수 지역에서 생산된 굴은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는 관내에서 생산된 굴의 경우 현재까지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으며 껍데기를 제거하지 않은 굴이 주로 유통돼 감염 위험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수시는 그러나 굴 생산시설과 가공시설 등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하는 등 노로바이러스 예방 활동은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의 운영권 재협상이 타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혜 의혹을 제기해온 시민단체는 운영자를 새로 찾자고 주장하는 반면 기아는 특혜가 아닌데도 광주시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시와 야구장 운영권 재협상을 벌이고 있는 기아자동차가
협상 중 민감한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시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광주 말고도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며 기아야구단을 유치하려는 자치단체들이 많다는 겁니다. 실제 연고지 이전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기보다는 협상 과정에서 나온 하소연으로 해석됩니다. 1,000억 원짜리 야구장에 300억 원을 투자한 기아차가 25년 동안의 운영권을 가져가는 게 특혜인지를 놓고 최근 양측이 각각 용역을 실시했는데 25년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계산한 결과 광주시는 23억 원의 흑자를, 기아차는 181억 원의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해 양측의 견해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자 손익평가위원장은 기아차가 30억 원을 내놓는 대신 특혜가 없었다고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차액의 30% 보전, 30%에 대해서는 기아 측에서 일시불로 사회공헌 기금으로 내는 게 어떠냐. 광주시와 기아차의 협상 타결이 무르익나 싶었지만 이번엔 광주시 자문기구인 TF팀 내부에서 반발이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참여자치 21은 지금의 흑자 적자 논란은 기아가 내놓은 일방적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라며 운영권을 차라리 입찰에 붙이자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기업이 2년 동안에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흑자를 내기 위한 운영을 하겠어요? 흑자를 냈으면 결국은 23년 동안 본인이 그 손해를 봐야 되는데. 광주시와 기아자동차가 직접 재협상하면 될 일을 옥상옥격의 자문기구를 자꾸 만들면서 문제가 더 꼬였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최종 협상안은 시장과 기아 측의 대표, 회장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분이 만나서 최종적으로 담판을 지었으면 좋겠다. 지난해 여름, 지난해 말, 또 올 시즌 개막전 등으로 자꾸 미뤄져 온 야구장 재협상. 이대로 가다간 이번에도 타결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순천시 청년정책협의체 이른바 청년통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청년통은 지난달 말 첫 총회를 열고 짝수달 셋째, 넷째 주에 운영위원회와 총회를, 매월 첫째 주에는 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지역 청년 정책에 대한 자신들의 목소리를 정책 의제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청년통은 순천 지역 청년 7만 6천여 명의 뜻을 대변할 협의체로 지난해 공개 모집을 통해 19세에서 39세 청년 53명을 선정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1연주 공장이 슬래브 생산량 누계 2억 톤을 달성했습니다. 광양제철소 1연주 공장은 준공해인 지난 1987년 연산 164만 톤 규모로 출발해 1997년 630만 톤, 지난해에는 751만 톤 규모로 성장했으며 준공 30년 만인 지난달 30일 슬래브 생산 누계 2억 톤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제철소 측은 이와 함께 제2제강 공장도 지난달 10일 용강 생산량 누계 2억 톤을 달성했다며 낮은 원가와 고수익 생산 공정을 통해 최단기간에 이룬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장에 김학동 포항제철소장이 선임됐습니다. 신임 김 소장은 1984년 포스코에 입사해 광양제철소 제선부 3제선 공장장과 포항제철소 제선부장을 거쳐 지난 2015년부터 2년간 포항제철소장을 역임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가 검찰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자신이 운영하는 철골 구조물 제작업체에서 일하던 직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 2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63살 이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이혼하면서 재산권을 포기했지만 이후 사업을 계속했고 업체를 운영하면서 채무 초과로 폐업한 점 등으로 미뤄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순천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식자재를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장례식장에 납품되는 돼지고기의 납품량과 사용량이 달라 천여만 원어치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병원 측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식자재 횡령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의료원 측은 이에 대해 조리 과정에서 고기 무게가 줄 수도 있다면서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의료원 소속 조리사를 직위 해제하고 용역 조리원들에게도 과실 여부에 따라 피해 배상 등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광양시가 올 한 해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일자리 확대에 나섭니다. 광양시는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광양읍 덕내리에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을 건립하고 30여 명의 근로장애인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또 지난달부터 700여 명의 시각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한 장애인 자립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장애인 바우처 서비스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광양시는 올해 이 같은 장애인 자립 지원에만 109억 원의 예산을 들여 장애인 일자리를 지난해보다 18% 정도 늘릴 예정입니다. 여수시의 지난해 지방세 세입이 4천억 원에 육박해 도내 1위를 기록했습니다. 여수시는 건축 인허가 건수의 지속적인 증가와 산업단지 경기 호조의 영향으로 지난해 지방세 세입이 전년 대비 867억 원 증가한 3,936억 원으로 전남도 내에서 가장 높았다고 밝혔습니다.